이와 관련된 내용은 전 심사인당인 주원규 PD가 줄곧 돌려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지만 처음에는 어떤 것을 말하는지 저도 잘 이해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직접 유튜브와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면서 탁 하고 깨닫게 됐습니다. 이렇게 돌려 말하지 않고 결국 핵심은 뭐냐면 작년부터 시작해서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시장의 가속화가 굉장히 빠르게 시작되었는데 오늘 이와 함께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 그리고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 분들이 결국 최종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온라인 판매인데요. 많은 분들이 나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인데 왜 온라인 판매를 해야 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온라인 판매는 모든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영향력을 수익화하는 최종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온라인 판매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크리에이터 활동 즉 브랜딩 역시 필수라는 말도 되겠죠. 자, 왜 그럴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단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셔야 되는데 진짜 초부터 어느 정도 여러 통로로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에게도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될 수 있으니 꼭 저장해 놓고 한 번씩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유튜버나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사람들은 각종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이 광고 협찬을 일주일에 3-4개씩 받는 경우도 있고 또 구독자도 10만 정도만 넘어가면 조회수 수익도 꽤 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들이 광고 협찬이나 영상 조회수 수익으로도 큰 돈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크리에이터가 광고 의존적인 수익 구조에서 큰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광고 수익과 협찬은 처음에는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광고는 꾸준히 조회수가 나오면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주겠고 협찬은 브랜드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높은 수익을 한 번에 벌어들일 수가 있게 되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수익 모델이 내가 만드는 콘텐츠에 100% 의존적이라는 겁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바뀌어버리거나 협찬이 줄어들거나 혹은 인스타그램 노출률이 떨어지는 순간 수익도 뚝 떨어지게 되겠죠. 알고리즘은 매일 수도 없이 바뀌고 새로운 크리에이터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컨텐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줄어들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퀄리티를 높이고자 한다면 또 인건비 같은 다른 부대 비용이 들어가기 시작하니 실제 수익은 점점 더 급감할 수밖에 없게 되죠. 즉 플랫폼이 만들어 놓은 환경과 규칙에 철저히 종속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내 가게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 위에서 임대료를 내고 그냥 장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약간 애매한 정도의 구독자 수와 팔로워 수를 가진 인플루언서들과 크리에이터들은 결국 그냥 그만두어 버리거나 혹은 본업을 다시 찾으면서 취미로 유튜브나 인스타를 운영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예 수익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수익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서 크리에이터들은 자신들의 브랜드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전 심사인당인 주원규 PD가 줄곧 돌려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지만 처음에는 어떤 것을 말하는지 저도 잘 이해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직접 유튜브와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면서 탁 하고 깨닫게 됐습니다. 이렇게 돌려 말하지 않고 결국 핵심은 뭐냐면 인플루언서와 크리에이터의 궁극적인 도착지는 온라인 판매, 온라인 비즈니스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인플루언서와 크리에이터들은 사이버레카나 정치 관련 유튜버로 후원을 받는 사람들을 제외한 경우겠죠. 자, 그렇다면 왜 온라인 판매가 모든 크리에이터에게 필수적이게 될까요? 이제부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내 콘텐츠와 브랜드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요리 유튜브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는 주로 주방용품 광고 협찬을 받고 수익을 내고 있었다면 이제는 자신의 요리 도구나 레시피를 판매하는 형태로 전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광고 수익과 협찬은 브랜드의 제품을 홍보해주는 일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판매는 내가 만든 콘텐츠를 기반으로 내 브랜드를 직접 구축하는 거죠. 요리 유튜버는 자체 제작한 레시피를 팔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음식 재료를 팔 수도 있겠죠. 실제로 벌써 많은 요리 유튜버들이 밀키트나 식품들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뷰티 유튜버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뷰티 유튜버는 스킨케어 제품을 만들어서 팔거나 혹은 화장품을 팔 수가 있겠죠. 그럼 또
여행 블로거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행 블로거는 여행 가이드북, 전자책, 굿즈를 제작해서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둘 역시 실제 올해부터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구축한 팬층과 구독자층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익원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 팬층과 구독자층은 말도 안 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옵니다. 내가 직접 돈을 주고 하지 않고 영상을 그냥 올리기만 하면서 마케팅을 자동으로 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실제 그 사람들이 구매하는 전환율이 말도 안 되게 어마어마하게 되겠죠. 우리가 그냥 즐겨본 리뷰 유튜버가 그냥 단순히 추천 리뷰하는 영상을 찍은 걸 보고 구매하는 구매율도 엄청나게 되지만 실제 해당 유튜버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판다면 본인이 추천했던 제품이나 협찬받은 제품의 물건을 판매했을 때의 구매 전환율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높아지겠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유는 크리에이터로서의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활동을 계속 하신다면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팬층을 확보하고 있을 겁니다. 이 팬층은 여러분의 콘텐츠를 좋아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추천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신뢰를 기반으로 자체 상품이나 브랜드를 판매하면 단순히 조회수나 좋아요를 넘어서 실질적인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강력한 팬층을 구축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인스타그램의 인플루언서의 경우 팔로워들에게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콘텐츠를 기반으로 상품 판매로 자연스럽게 전환하는 게 아주 쉬운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패션 인플루언서라면 자신이 착용한 옷이나 액세서리를 판매하거나 직접 디자인한 굿즈를 판매할 수도 있겠죠. 이 과정에서 팔로워들은 단순히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에이터의 라이프 스타일을 함께 소비하게 됩니다. 결국 이 온라인 판매 연결 자체가 나의 또 다른 콘텐츠가 될 수 있으면서 판매뿐만 아니라 실제의 영향력까지도 더욱더 극대화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이유는 수익 구조를 다각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다 보면 앞서 말했듯이 광고나 협찬만으로 수익을 올리기 어렵다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조회수가 잘 나오지 않는다면 광고 수익은 줄어들 것이고 협찬은 브랜드와의 계약에 따라 변동이 되기 쉽겠죠. 하지만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게 되면 나만의 독립적인 수익 구조를 구축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만든 상품이 꾸준히 판매된다면 조회수와 상관없이 매출을 계속해서 발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시즌 상품, 디지털 콘텐츠, 구독 서비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원을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제품, 전자책, 강의, 템플릿 등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재고 부담 없이 반복적으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크리에이터에게는 최고의 선택이 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블로거는 블로그 운영 가이드를 담은 전자책을 만들어서 팔 수가 있습니다. 유튜버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담은 온라인 강의를 판매할 수도 있겠죠.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는 템플릿, 필터, 꾸미기 아이템 같은 디지털 상품을 제작해서 수익을 창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만들면 크리에이터는 불안정한 수익 모델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온라인 판매, 온라인 비즈니스는 크리에이터의 성장 가능성을 무한대로 확장시킵니다.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그들만의 브랜드를 구축하고 더 큰 도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유튜버를 시작한 한 사람이 온라인 스토어를 운영하면서 성공적으로 매출을 올리게 되면 그 스토어를 기반으로 자체 브랜드를 런칭하거나 정기 구독 모델로 확장하는 등 새로운 수익원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이러한 크리에이터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결국 콘텐츠와 판매가 결합되면 여러분은 단순한 크리에이터에서 비즈니스 오너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때부터는 한 명의 크리에이터가 아니라 하나의 회사로서 정립되며 이는 차원이 다른 무궁무진한 기회를 창출해내는 방향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거나 하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시던 것을 계속해서 하시면서 브랜딩을 구축해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건강식품을 브랜딩 위탁 판매하기 때문에 건강 유튜브와 연동을 시킨다거나 혹은 요리 유튜버가 되겠죠. 만약 생활용품을 주로 판매하실 계획이 있으시거나 판매를 하신다면 내가 직접 생활용품을 사서 리뷰 혹은 추천하는 인플루언서로 브랜딩을 해야 됩니다. 유튜브는 이미 작년에 카페24를 연동하기 시작했고 올해에는 쿠팡을 필두로 셀 수 없이 많은 판매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현존하는 어느 정도의 규모가 큰 회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유튜브에는 유튜브 쇼핑이 이미 자리를 크게 잡아버렸고 인스타는 인스타숍스가
자리를 잡았고, 틱톡에도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틱톡 샵이 존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향만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죠. 이는 이제 큰 기업들보다는 사실상 작은 규모의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 그리고 온라인 판매자들이 큰 규모의 회사들과 경쟁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매출은 비슷해질지 몰라도 이에 따른 순수익에서는 큰 회사와 1인 브랜딩 간의 천문학적인 차이가 나게 되겠죠. 오늘 내용은 실제 건강식품에 관련된 내용보다는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 그리고 건강식품 위탁 판매 역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1대1 카톡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